노사관계라는 것은 산업 분야에 있어 부리는 사람과 부림을 받는 사람과의 상호 관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대 산업 사회 속에서 생겨나는 생산을 둘러싼 사회 관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노사관계는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성공하면 경영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회사는 사람이 없으면 운영될 수 없는 겁니다. 기업이 존재하는 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는 존재하며 서로의 입장 차이로 갈등은 불가피한 겁니다. 노사관계는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 즉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어떤 조직적 관계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사관계의 용어를 살펴보면은 맨 처음에는 노자관계라고 불러졌습니다. 왜냐하면은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라고 보고 노동자와 자본가는 어떤 갈등 관계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의 노동운동 문헌에는 주로 노자라고 관계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자 관계라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어떤 적대 관계로 간주하고 노동조합을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대한 어떤 대항 기구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자 관계에서 노사 관계로 이게 용어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50년대 이후 현대 기업은 규모가 거대해지고 자본과 경영이 분리되면서 전문 경영자가 등장하면서 전문 경영자가 자본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노자 관계에서 노사 관계로 진입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산업화와 더불어 산업 관계라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은 1990년대 이후에 보면은 노사 관계에서 고용 관계라고도 많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1990년대 이후 과거에는 육체 근로자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노동 3권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의 고용 형태는 사무직, 관리직, 전문직, 교사와 공무원 등의 공공부분 고용과 또 비정규직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로 인해 갖고 육체 노동조와 노동조합의 어떤 이미지를 강하게 지닌 노사관계라는 용어보다는 사무직, 공공부분, 비정규직을 모두 포괄하는 고용관계라는 용어의 사용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미 미국, 영국, 호주에서는 교과서에도 산업관계가 아닌 고용관계로 바뀌고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노사관계를 단순히 당사자 간의 문제로 보지 않고 노사정의 3자 간의 상호관계로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노사관계는 언뜻 보기에는 노사 간의 당사자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개방 시스템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으며 오늘날의 노사관계의 궁극적 목적이 산업 평화를 구축하여 국가 발전을 기하는 데 있으므로 정부가 방관만 할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기업 경영 자체가 외적 환경 변수에 의해 경영의 성장 발전에 직접 영향을 받는 전략 경영의 시대이기 때문에 노사관계를
단순히 기업 내부의 문제, 개별 기업 자체의 문제로만 인식하려는 것이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림에서 보듯이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노동삼권, 노동삼권이 뭡니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죠. 노동삼권을 갖고서 경영특권을 갖고 있는, 경영특권은 인사권, 경영권, 직장폐쇄권을 가진 사용자와 1대1 대등 관계로 쌍방적 교섭을 벌이며 서로 협조 대립 관계를 유지하는, 즉 노동자와 사용자가 중심을 이루고 정부는 산업민주주의의 평화적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중재, 조정, 협조, 지원하는 역할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산업평화와 노사관계에 있어서 산업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산업평화 유지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노사관계 관리가 필연적으로 요청됩니다. 산업화는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회 갈등과 불만을 증폭시키는 부정적인 측면도 갖고 있습니다. 즉, 산업화는 물질적으로 절대적인 가치와 풍요를 증대시키는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계층 간의 격차와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기능적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즉, 순기능은 성장과 발전의 디딤돌이 되지만 역기능은 성장과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국가들이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넘어옴에 따라 그림에서 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현상을 겪어왔습니다. 첫째, 거시적 차원으로서는 생산 가치의 증대이고 다른 하나는 빈곤한 임금 근로자의 속출인 것입니다. 즉, 프롤레타리아의 도출인 것이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하나는 자본주의 완전히 부정하고 무상계층이 혁명적인 방법에 의해 무상계층 지배의 새로운 사회를 형성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 사회체제를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무상계층을 유상계층으로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의 방식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성공을 거둔 사례가 없습니다. 과거 마르크스를 선봉하던 소련 등을 비롯한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 동산주의 국가들은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방법은 자본주의 사회체제에서 근로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자기의 노력에 대해 착취당하지 않고 정당하게 보상받으며 노동권의 확립과 더불어 노동과 경영 간의 적극적인 상호관계를 정착시키는 노사관계 관리 시스템 구축의 노력이 산업평화 유지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림에서 보듯이 갈등 해소 방안은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마르크스적 사고에 의해서 혁명 급진적인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고, 자,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는 것은 베버적 사고에 의한 혁신 점진적인 것입니다. 이 마르크스 방식은 무상계층의 혁명적 방법에 의해서 무상계층 지배의 새로운 세계를 건설한다는 것으로서 소련과 동구 공산주의 국가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고요. 독일의 사회학자인 베버가 주장한 무상계층을 유상계층으로 변화시켜서 임금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가로 보상받도록 하는 노사관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산업 평화를 유지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안정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둘째, 미시적 차원으로는 욕구 충족의 갈등을 갖는 것입니다. 자극 반응 모델, 일명 SR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동물이나 기계는 똑같은 자극을 가하면 똑같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주관적인 욕구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 나름의 욕구의 우선순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은 똑같은 자극을 하여도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대상자의 욕구 구조에 따라 똑같은 자극이더라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역효과를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197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스 루이스가 제시한 루이스 전환점이라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도상국에서 농촌의 저렴한 인력으로 큰 산업 발전을 이루지만 농촌의 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노동력이 고갈되는 시점에 임금이 급등하고 성장이 둔화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정 국가가 루이스 전환점에 이르게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 사회 전반에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 성장과 발전의 마의 3,000달러라고도 일명 얘기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까지는 그 나라 국민의 욕구는 대체적으로 기초적 생존 욕구 충족을 위하여 노력하지만 또 그때까지 욕구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3,000달러를 넘어서게 되면 그 나라 국민의 욕구 수준은 기하급수적으로 다양하게 증폭되어서 산업사회의 불안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 데 비해서 자원은 한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인간은 자기 욕구와 자기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파워를 행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10,000명의 종업원을 가진 기업에서 이 10,000명의 종업원이 각자 자기 이해에 강한 파워를 행사하게 된다면 그 기업, 그 사회는 혼돈과 혼란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정된 자원으로 다양한 욕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느냐에 대한 대응책이 산업화와 더불어 반드시 마련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와 메커니즘의 확립을 우리는 노사관계 시스템의 구축이라고. 노사관계는 양면성을 갖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는 개별관계, 협동관계, 주종관계를 갖고 있지만 또 노동조합과 경영자의 관계도 집단관계, 대립관계, 대등관계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협동적 관계와 대립적 관계입니다. 서로 상반되죠.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협동적 관계를 갖고 있지만 성과 분배, 파이 배분에 있어서는 대립적인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대등 관계와 종속 관계입니다. 단체 교섭이나 단체 협약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대등한 관계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지만 그러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와 명령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임금에 대한 이중성입니다. 이는 임금은
근로자 측면에서는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은 어떻습니까? 높을수록 좋죠. 따라서 높은 임금을 받으려고 하는 반면 사용자는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은 어떻습니까? 낮을수록 좋죠. 낮은 임금을 지불하려는 측면이 강합니다. 이러한 임금의 이중성은 노사 간의 대립이라는 투쟁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사관계의 학문적 성격으로는 첫째, 사회과학으로서의 노사관계론을 볼 수 있고, 둘째, 실천과학, 셋째, 과학성 및 기술성, 넷째, 규모의 경제성 노사관계로 크게 네 가지 분야로 학문적 성격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사회과학으로서의 노사관계론은 노사관계론은 사회과학인 것입니다.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인간 사회의 여러 현상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연구한 경험과학을 통틀어서 이루는 말로 사회학, 경제학, 역사학 등이 여기에 속하는 거죠. 따라서 노사관계론도 노사 간의 여러 경험들을 학문적으로 정립하였기 때문에 사회과학의 범주로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과학으로서의 노사관계론은 다른 사회과학 분야와는 달리 인간 행동을 위한 지식체계뿐만 아니라 노사 간 기업 경영의 실천 행동을 위한 이론적 틀과 실제의 양면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그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즉, 노사관계의 목적을 합리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나 관리 방법을 모색하는 노동행동의 어떤 실천과학으로서 현대산업사회에 적용시키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실천과학에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셋째, 과학성 및 기술성의 노사관계론은 독일 및 유럽에서 발전한 노사관계론이 과학적 성격이 짙고, 또한 미국이나 일본에서 발전한 노사관계론은 기술적 성격이 짙습니다. 따라서 노사관계론을 과학적 학문, 기술적 학문으로도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규모 경제성의 노사관계론은 현대기업은 노사정을 중심으로 수많은 이해 집단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들은 이해를 조절하고 상호 간의 이익을 증진시킬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관계에는 당연히 경제 논리가 있는데 경제성과 수익성, 생산성을 단위로 하는 이익과 분배를 기본으로 해야만 되는 거죠. 이러한 현상은 노사관계론에 대한 규모의 경제성으로의 성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단위 생산성, 노동단위 수익성, 분배성의 문제를 동시에 갖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전부 다 총합하면은 노사관계론은 이론 및 실천과학의 특성, 과학 및 기술적 특성, 거시적으로는 노동경제학, 미시적으로는 경영학 이론을 갖는 종합적 학문으로 보는 것입니다. 노사관계의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은 노사관계론의 연구 영역 분야는 1945년 이전까지는 노동경제학, 노동법학, 인사관리학, 사회학, 산업심리학 같은 학문에서 고용과 관련된 여러 분야들을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학문들이 이미 속해 있던 전통적 학문으로부터 한 분야로 여겼기 때문에 다른 인접 학문과 충분한 교류를 하고 세분화 현상만 가속화함으로써 산업사회의 문제 해결에 한계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경제학은
경제학의 한 분야로 취급되어서 고용을 둘러싼 전통적 경제인 개념으로만 파악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사회학은 사회적 견지에서 고용 문제를 보고, 심리학은 개인의 심리학적 측면에서만 다루고 자기 분야의 영역 외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게 되자 학제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나 코넬 대학, 버클리 대학에서 영국의 산업관계론의 이론을 도입하여 가지고 노사관계론으로 발전시킨 것이 노사관계론의 효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노사관계론은 짧은 경영학 안에서도 가장 짧은 역사를 갖고 있다고 봐야겠죠. 따라서 노사관계의 영역은 노동경제학, 노동법, 인적자원관리, 산업심리학, 산업사회학에 모두 포함되는 다양한 영역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노사관계의 시스템적 접근 방법은 아까 6페이지 말미에 산업평화와 노사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노사관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노사관계의 시스템적 접근 방법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노사관계 연구소의 들럽 교수에 의해서 최초로 제기되었습니다. 들럽 교수는 노사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기존의 인사관리나 인간관계만으로는 기업의 마찰이나 노동 문제에 접근할 수 없다고 보고, 노사관계의 본질적 규명을 위해서는 시스템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노사관계 시스템이라는 개념의 그 기초를 놓고 노사관계를 첫째, 근로자와 그 조직, 두 번째, 경영자와 관리자, 세 번째, 노동 현장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정부기관이라는 세 주역이 있고, 거기에다가 기술적, 시장적, 경제적, 환경적 요소가 있으며, 셋째로는 노사관계의 세 주역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사상으로서 이데올로기가 있는데, 이 공통된 이데올로기가 각 주역들의 역할이나 위치를 정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세 주역들이 공통의 사상이나 환경 요소에 따라 일종의 규칙이 생산되어지는 시스템을 노사관계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덜롭의 노사관계 시스템은 4장에서 노사관계의 환경에서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